여기 천진난만한 3살박이 어린 녀석이 있습니다. 2012년 시리아에서 태어난 쿠르드계로 2015년 9월에 사망한 이 녀석의 이름은 알란 쿠르디입니다. 시리아에서 태어난 3살짜리가 AP통신을 타고 그 얼굴을 세상에 알리게 된 배경에는 터키 도안 통신의 닐루페르 데미르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부모를 따라 난민 보트에 올랐다가 터키 보드룸의 해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지요. 익사한 채 해변에 누워있는 이 녀석의 사진이 유럽 전체의 난민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지에 분쟁 지역 난민들이 유입되었지만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딱히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경부터 시리아 내전 피해자들이 유럽 핵 난민 대열에 동참하면서 그 숫자가 수백만 단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혐오 범죄 증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공포와 맞물리면서 유럽도 난민 봉쇄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사진으로 유럽 난민 봉쇄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입장을 선회하여 난민 수용을 선언하였으며 2015년 10월 7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난민 해결을 위한 단합을 강조하면서 유럽 의회에서 나란히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UN 난민기구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 누적 난민이 6,850만 명이며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나라는 680만 명으로 시리아입니다. 우리나라도 난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적별 난민 심사 현황을 보면 시리아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2011년 3월에 촉발된 시리아 내전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10대의 한 줄 낙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낙서 내용은 이제 당신 차례다 닥터입니다. 여기서 닥터는 안과 전문의 수련 경력이 있는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낙서를 한 10대들은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고 소년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시리아 정부는 발포를 하는 등의 과잉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점차 무장투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그만 불씨가 미국과 러시아의 국제 대리전 등으로 비화되어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조그만 불씨였을까요?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0년 튀니지에서 촉발되어 이집트, 예멘, 리비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 일대를 휩쓸었던 아랍권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이라는 열기 속에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이라크 난민 유입으로 인한 시리아 자국민 실업 문제와 경기 침체, 그리고 이슬람교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교적인 갈등, 수도인 다마스쿠스와 최대 도시인 알레포 사이의 지역주의 등과 맞물려서 지속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치, 종교, 외교, 지역주의 등 그 모든 것이 얽힌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종교, 외교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장이 2015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리처드 시거 교수 연구팀은 시리아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 그 중에서도 최근 일어난 가뭄 때문이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PNAS에 게재하였습니다. 리처드 시거 교수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시리아가 속한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는 흔히 문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 속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약 20만 년 전 인류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후 홀롯의 시작인 1만 년 전 가장 인구가 높았던 지역으로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의 계곡을 포함한 동부 지중해 지역의 반원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흔히 비옥한 초승달 지역, 포타일 크레센트라고 부르지요.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이름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이집트 학자 제임스 헨리 브레스트가 1916년 고대 타임즈 초기 세계의 역사라는 그의 책에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고대 수메르인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기원전 2350년에는 고대 최대 국가인 아카드 제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북부, 이라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지중해 연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반원의 남쪽에는 시리아 사막이 있는데요. 그 아래 위치하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과 합류하고 있으며 남동쪽에는 페르시아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업에 영향을 주는 기후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북위 33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북위 33도 근처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에서 사막의 분포도를 보면 여러 곳에 사막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고비 사막은 내륙에 위치해 비가 잘 내리지 않아 사막이 되었으며 남반구의 칼라하리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은 남극의 차가운 해양 심층수가 올라와 해안가 주변 아래쪽에는 차가운 공기, 위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해서 생긴 기온 역전층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 바닷가에 사막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막은 북위 30도 근처에 다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기 대순환의 측면에서 보면 적도에서 증발한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에 비를 다 뿌려 북위 30도 근처에 오면 내릴 비가 없는 데다가 이 지역이 비교적 온도가 높아 강수량 대비 증발량이 커서 사막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시리아는 이렇게 생긴 시리아 사막을 품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 즉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지만 습기가 많은 기후가 나타납니다. 우기가 겨울에 나타나는 지역이지요.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바로 서부교란, 웨스턴 디스터번스라는 현상입니다. 겨울에는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로 인해서 육지보다 바다가 더 따뜻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진 따뜻하고 습기 많은 공기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육지로 올라오게 되지요. 그러면 내륙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폭풍으로 변하여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 열대성 저기압은 인도까지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이 바로 이 서부교란 발달 정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강수량은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서부교란이 잘 발달되어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 다음에 풍년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전 시리아의 산업별 GDP 규모를 보면 서비스업이 약 57%, 농업이 25%, 광업이 18%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바탕으로 시리아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후, 가뭄 때문이라는 리차드 시거 교수 연구팀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 100년간의 이 지역 일대의 기후를 복원하여 시리아 내전 이전 3년간 강수량이 역대 최저였으며 온도는 가장 높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가뭄 지수는 가장 낮은 상태, 즉 가뭄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주변 국가인 이라크, 터키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리아가 가뭄 피해를 가장 크게 겪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다른 상황과 연결시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의 농업 정책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영상에서 제시된 지도를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관계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초록색이 진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리아의 농업은 관계 농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농업은 강물을 끌어다가 작물에 물을 주거나 지하수를 취수하여 작물에 물을 주는 경작 방식입니다. 시리아 전체 농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은 주로 지하수를 끌어와 관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비가 내려 땅속에 저장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 꺼내 쓰기만 하니까 지하수는 고갈되고 지하수의 고갈은 토양의 염분 증가를 가속화하여 결국 토양이 황폐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시리아의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시리아 정부 차원에서 지하수의 고갈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5년 지하수 난개발을 막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였으나 결국 이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니 강수량 감소와 맞물려 지하수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결국 2008년 최악의 가뭄 시기에 지하수가 엄청나게 고갈되어서 농업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국제식량 및 농업기구 FAO의 통계를 보면 북동부 지역의 농업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국가 전체 총 생산량에서 25%를 차지하던 농업의 비율은 14에서 17%까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2배로 뛰었으며 가축 사료 가격이 70% 증가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아의 인구 증가 대비 도시 인구의 급증을 꼽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시리아의 전체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되어서 2008년에 이르러서는 2002년 총 인구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시리아 도시 지역은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라크 난민이 12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유입되어 이미 그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붕괴로 내부에서 발생한 실향민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들어 도시에 가해지는 인구 충격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가뭄이라는 기후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된 상황에서 국가 농업 정책 실패로 인한 농업 붕괴가 도시 인구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는 경기 침체, 도시 부담 가중, 종교적 갈등 등과 맞물려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시리아 난민으로 내외적인 홍역을 겪고 있던 이 시기에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 논문은 그야말로 1364회나 인용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이 연구팀의 결과에 반박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석세스 대학의 얀 셸비 교수가 있습니다. 얀 셸비 교수가 2017년 정치지리학 잡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이 내전 발발에 앞서 예외적으로 심한 가뭄을 겪기는 했으나 이 가뭄이 꼭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이 가뭄이 북동부 시리아 지역에 이주민 발생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는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 규모가 흔히 언급되어 온 150만 명보다는 크게 적은 4만에서 6만 가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빈약한 근거의 논문이 대량 인용되면서 오히려 기후변화 회의론, 즉 지구온난화가 사기라는 인식을 가속화시킨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논문을 읽다 보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두 연구팀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지역에 최근 100년간 반복되는 가뭄이 있었으며 2006년과 2008년 사이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시리아의 농업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두 연구진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즉 기후로 인해 한 국가의 산업축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기후는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지역은 그야말로 문명의 요람이어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세워졌다 사라진 지역입니다. 제국이 멸망하는 대박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문명의 생성과 멸망에 기후변화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기후변화에 인간에 의한 가속화는 정말로 없었을까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의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발생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기원전 3700년경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르는 우르크 시대가 존재했으며 기원전 2334년경 최초의 통일 국가인 아카드 제국이 번성하였으며 그 이후 2112년 우르 제3왕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아카드 제국과 우르 제3왕조 사이에 구티족이 잠깐 이 지역을 지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도에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카드 제국인데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일대를 통합한 아카드 제국은 중앙 집권 통치를 위해서 도로도 건설하였으며 정기적인 우편 서비스도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의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토지 조사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단한 제국은 고작 150년 정도만 유지된 이후에 고고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42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해서 4200년 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약 200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박 사건이지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란 고원에서 침입한 구티족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봤으며 다른 고고학자들은 인구의 과대 증가, 변방에서의 반란, 유목민의 침입, 무능력한 관리 등이 이유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아카드 제국의 멸망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아카드 제국의 초기 수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텔 레일란 프로젝트가 미국 예일대학교를 중심으로 1978년부터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1993년이 되어서야 고고학자, 지질학자, 토양학자로 이루어진 미국, 프랑스 공동연구팀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기원전 2000년경에 일어난 이 대박 사건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텔은 언덕을 의미하고 레일라는 수도,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의 땅을 판 결과가 1993년 사이언스 잡지에 게재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전체 책임자인 하비 와이스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토양을 분석해 봤더니 그 시대의 그 땅은 가뭄으로 인해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분이 매우 높은 땅이었으며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고대 도시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논문으로 게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19년 고고학 과학 잡지에 실린 영국 리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우량은 오로지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서부 교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에 서부 교란이 잘 발달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지요. 아카드 제국 주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의 지난 6000년간의 온도 강수량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기원전 2000년경 강수량 감소와 더불어 온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 감소와 강수량 감소에 의한 극심한 가뭄은 약 3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대박 사건인 아카드 제국의 멸망이 일어난 시기인 4200년 전, 즉 기원전 2000년경과 번성했던 시기를 포함하는 기원전 2750년, 그리고 멸망 후인 기원전 1750년의 세 기간을 특정하여 계절별 강수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계절의 강수량은 세 시기가 모두 비슷하지만 멸망 시기인 기원전 2000년경 11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 강수량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겨울 강수량의 극심한 감소는 아카드 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강수량 감소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 강수량이 높았던 기원전 2750년과 기원전 2000년을 비교하여 지역별 가뭄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황토색이 짙어질수록 기원전 2750년 대비 가뭄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아카드 제국이 위치했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뭄 정도가 더 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시기의 전반적인 식물 성장 정도를 동일한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짙은 초록색이면 식물 성장이 왕성하였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식물 총 생산량이 낮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지역 대비 가뭄이 심했던 아카드 제국 일대는 기원전 2000년경 식물이 거의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인간에 의한 황폐화 가속화는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마도 관계농업이 토양의 황폐화를 가속화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기한 내용에 약간의 각색을 더하여 고대 문명의 멸망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류는 농사짓기 좋은 풍요로운 강 유역으로 몰려가 농경을 하면서 도시도 짓고 관계시설도 만들고 하면서 문명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기후 변화에 의해 추위가 몰려오고 강수량이 줄면서 농사짓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들의 일부는 땅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고 일부는 남아 더 많은 지하수를 파내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비도 오지 않는데 지하수가 남아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어디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물마저 끌어다 쓰다 보면 토양의 염분 농도는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농토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그들은 이곳을 버리고 떠나게 되겠지요. 한편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도 사는 게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도시 인구는 넘쳐나는데 도시 기반 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문제들이 마구마구 넘쳐나게 되겠지요. 이는 결국 전쟁으로 기결되고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게 되면서 그 문명은 멸망하게 된다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아카드 제국의 멸망만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도 동일한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수많은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가뭄 때문이라고 주장한 리차드 시거 교수의 논문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요. 어쩌면 정말로 3년의 짧은 가뭄이 시리아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기후변화와 함께 했으며 그 과정에 인간에 의한 가속화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악을 아시나요? 크리스토퍼 틴이 작곡한 시빌라이제이션 4의 메인 타이틀곡 바바예투입니다. 게임 음악으로는 처음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이지요. 시빌라이제이션은 문명이라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1991년 시리즈 1이 출시된 이후에 현재 6번째 시리즈까지 나와 있는데요. 땅을 점령하고 경작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병력을 키워 땅 따먹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이 게임이 문명을 만드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의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빌라이제이션 7을 만들 때는 기후변화 알고리즘을 반영해보면 어떨까요?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인간 활동에 의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높아져서 평균 기온이 4도씩 상승하고 건설한 도시가 다 잠겨버리는, 그래서 멸망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도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모르지요. 멸망하지 않으려고 옛날처럼 미친 듯이 눈 벌게져 가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 게임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19번째 이야기 시리아 내전 고대 제국의 멸망 공식이었습니다.